토트넘이 2대 0으로 이기던 경기를 종료 3분 전에 날려버린 이유가 손흥민 때문이라는데 진짜인가요? 토트넘 호스퍼가 이번에 보여준 경기는 정말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수준이었죠. 2대 0으로 앞서가던 경기를 종료 불과 3분을 남겨두고 2대 2 동점으로 만들어버리는 그야말로 역대급 대참사를 또다시 터뜨렸거든요. 국내 축구 팬들은 이 경기를 보면서 토트넘이라는 팀이 정말 망할 때도 예술적으로 망한다며 혀를 내둘렀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LAFC로 떠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우승권을 넘보던 팀이 강등권으로 추락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설마 했던 강등 위기가 이제는 정말로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는 공포가 팬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죠. 토트넘의 국내 공식 팬 커뮤니티인 릴리 화이트는 경기가 끝난 후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강등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다른 팀들보다 한 경기를 더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승점 한 점이 뒤처져 있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거든요. 과거 손흥민이 없으면 토트넘이 강등될 거라는 우스갯소리에 코웃음을 쳤던 팬들이 이제는 정말 현실이 될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특히 경기장 안에서 중심을 잡아줄 리더의 부재가 얼마나 뼈아픈 문제인지를 이번 경기가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네요. 만약 손흥민 선수가 경기장에 있었다면 동료 선수들이 그렇게 안일하게 행동하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았을 거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번 사태가 유독 더 뼈아픈 이유는 토트넘이 2026년에 들어선 이후 정규 리그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구단 역사상 초유의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분위기 쇄신을 위해 거액을 들여 데제르비 감독을 시즌 중간에 전격 선임했는데요. 하지만 바로 앞선 선덜랜드전에서도 1대 0으로 패배하며 팬들의 기대감은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번 브라이턴과의 경기만큼은 반드시 이겨주길 바라는 팬들의 간절함이 어느 때보다 컸던 상황이었습니다. 경기는 전반 초반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전반 38분경에 페드로 포로가 골문 쪽으로 날카롭게 올라온 크로스를 정확한 헤딩, 슛으로 연결하며 선제골을 터뜨렸거든요. 1대 0으로 앞서 나가자 페드로 포로는 관중석을 향해 화려한 세리머니를 펼쳤고 모든 토트넘 선수단이 모여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던 몇몇 전문가들은 아직 경기가 끝난 게 아니라며 우려를 표했죠. 세리머니가 지나치게 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지금은 스코어를 지키기 위해 침착하게 경기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경고한 겁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전반 종료를 고작 2분 남겨둔 시점에 브라이턴의 미토마 선수가 논스톱 발리슛을 성공시키며 순식간에 1대1 동점을 만들었거든요. 전반전을 리드한 채 마칠 수 있었던 황금 같은 기회를 날려버린 토트넘 선수들의 집중력에 국내 팬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런 식의 경기력이라면 강등은 이미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죠. 후반전이 시작되자 브라이턴은 더욱 거세게 토트넘의 골문을 몰아붙였습니다. 슈팅을 난사하는 브라이턴의 공세를 토트넘 수비진이 6탐방으로 막아내며 팽팽한 접전이 이어졌는데요. 토트넘에게도 기회는 있었어요. 후반 67분경에 페널티 박스 안에서 흘러나온 공을 잡은 팔리냐가 결정적인 슈팅을 날렸지만 상대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며 아쉬움을 삼켜야 했거든요. 그러던 중 후반 77분에 사비 시몬스가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때린 강력한 슈팅이 브라이턴의 골망을 흔들며 2대 1로 다시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골이 들어가자마자 사비 시몬스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관중석으로 뛰어들어가 광기 어린 세리머니를 선보였죠. 벤치에 있던 데제르비 감독마저 이성을 잃고 관중석으로 뛰어들 정도였는데요. 이 골이 토트넘에게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지만 동시에 선수단 전체가 지나치게 흥분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국내 팬들 사이에서는 사비 시몬스의 활약을 두고 손흥민의 진정한 후계자라는 찬사가 쏟아지기도 했어요. 특히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의 정교한 가마차기가 손흥민을 연상시킨다며 박수를 보냈거든요. 하지만 냉정한 시각을 가진 팬들은 우려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직 경기가 15분 이상 남은 상황에서 마치 우승이라도 한 듯한 과도한 세리머니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었죠. 만약 손흥민이 주장이었다면 지금 바로 선수들을 진정시키고 남은 시간 집중력을 유지하라고 불호령을 내렸을 거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강등권 팀이 고작 한 골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보여줄 태도로는 부적절했다는 일침이 쏟아졌거든요. 소름 돋지 않나요?
현장의 토트넘 팬들조차 선수들의 들뜬 모습에 불안함을 느끼고 진정하라는 손짓을 보내는 장면이 중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리더가 없는 그라운드에서 선수들은 통제력을 완전히 잃은 모습이었죠. 심지어 두 번째 골의 주인공인 사비 시몬스는 세리머니를 너무 과하게 한 나머지 근육, 경련을 호소하며 쓰러지는 황당한 상황까지 벌어졌거든요. 이를 본 팬들은 감독을 바꿔도 소용이 없다며 리더의 부재가 선수들을 이렇게 한심한 꼴로 만들고 있다고 조롱했습니다. 아직 경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감독부터 선수까지 선을 넘는 행동을 하는 게 마치 한편의 코미디 같다는 비판이 쏟아졌죠. 결국 대참사는 경기 종료 3분을 남기고 현실이 되었습니다. 브라이턴이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리며 스코어는 2대2 원점이 되었거든요. 현장을 가득 메운 6만 5천 명의 토트넘 팬들은 다 이긴 경기를 지키지 못한 한심한 운영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골을 허용한 뒤 절망적인 표정으로 몸부림치는 사비 시몬스의 모습은 팬들에게 실망감을 넘어 실소를 자아냈죠. 후반 77분에 골을 넣고 설레발을 칠 때부터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는 반응이 쏟아졌거든요. 벤치의 데제르비 감독 역시 마지막 순간 선수들의 집중력 저하를 탓하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팬들은 오히려 감독을 비난했습니다. 선수들을 침착하게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 감독이 본인부터 흥분해서 관중석으로 뛰어들더니 이제 와서 선수 탓을 하느냐는 지적이었죠. 전문가들 또한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는 리더의 부재라고 꼬집었습니다. 이기고 있을 때는 승리를 굳히고 위기 상황에서는 동료들을 독려하며 끝까지 집중하게 만드는 주장의 역할이 전무했다는 거예요. 터치라인 밖의 감독은 선수 교체 외에 경기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어렵거든요. 결국 경기장 안에서 전우들을 지휘하고 중심을 잡아줄 진정한 리더가 필요한데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은 그 역할을 수행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동료들이 들떠서 제멋대로 행동할 때 이를 제어할 권위와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이 없다는 게 현재 토트넘이 겪고 있는 가장 비극적인 현실이죠. 현장 관중들이 선수들에게 진정하라고 소리쳐야 할 정도로 망가진 팀의 기강은 결국 토트넘을 강등이라는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손흥민 없는 토트넘의 한계를 다시 한번 뼈아프게 절감한 경기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네요. 이 경기를 더 자세히 분석해보면 토트넘의 문제점이 얼마나 심각한지 더욱 명확해집니다. 먼저 페드로 포로가 전반 38분에 선제골을 넣었을 때 선수들의 반응을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고작 1대0으로 앞서간 상황에서 마치 우승컵을 들어올린 것처럼 흥분하며 과도한 세리머니를 펼쳤거든요. 강등권에서 허덕이는 팀이 보여줄 태도가 절대 아니었죠.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있었을 때를 떠올려보면 그는 절대 이런 상황을 용납하지 않았을 겁니다. 손흥민은 경기가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거든요. 특히 리드를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는 동료들에게 계속 집중하라고 독려하며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죠. 하지만 지금 토트넘에는 그런 리더가 없습니다. 선수들은 각자 제멋대로 행동하고 감독마저 통제력을 잃은 채 선수들과 함께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데제르비 감독이 관중석으로 뛰어든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감독이라는 사람이 선수들을 진정시키고 경기에 집중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본인이 먼저 이성을 잃었으니까요. 이런 모습을 본 전문가들은 토트넘에 필요한 건 새로운 감독이 아니라 경기장 안에서 팀을 이끌 카리스마 있는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손흥민이 LAFC로 떠나기 전 마지막 시즌을 생각해보면 그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죠. 당시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상위권을 유지하며 유럽 대항전 진출을 노리고 있었거든요. 물론 팀의 전력이 뛰어났던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손흥민이라는 절대적인 리더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는 골을 넣고도 동료들에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경고하며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게 만들었어요. 특히 리드를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는 수비 가담도 마다하지 않으며 팀의 승리를 위해 헌신했죠. 하지만 지금 토트넘에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반 45분에 미토마에게 동점골을 허용한 장면도 정말 한심했어요. 전반 종료까지 고작 2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집중력이 흐트러진 거거든요. 만약 선수들이 1대0 리드 상황에서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경기에 임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골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제골을 넣고 과도하게 세리머니를 펼치며 들떴던 선수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순식간에 동점을 허용했죠.
이 골을 허용한 후 토트넘 선수들의 표정을 보면 정말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누구 하나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손흥민이 있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동료들을 모아놓고 정신 차리라고 호통을 쳤을 겁니다. 그리고 후반전에는 더욱 집중해서 다시 리드를 가져가자고 독려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토트넘에는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없었죠. 후반전 초반 브라이턴의 맹공을 보면 토트넘이 얼마나 위태로웠는지 알 수 있습니다. 브라이턴은 슈팅을 난사하며 토트넘의 골문을 위협했고 토트넘 수비진은 6탄방어로 겨우겨우 막아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팀을 안정시키고 역습의 기회를 노릴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주장의 역할인데 토트넘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선수들은 각자 살아남기에 급급했고 조직적인 수비나 역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후반 67분 팔리냐의 결정적인 슈팅이 골키퍼에게 막힌 장면도 아쉬웠어요. 조금만 더 침착하게 골대 반대편을 노렸다면 충분히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기회였거든요. 하지만 팔리냐는 급하게 슈팅을 때렸고 결국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며 기회를 날렸습니다. 손흥민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팔리냐에게 다가가 괜찮다며 다음 기회를 노리자고 격려했을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다른 선수들에게도 계속 집중해서 기회를 만들어내라고 독려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토트넘에는 그런 리더십이 없죠. 후반 77분 사비 시몬스의 골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때린 강력한 슈팅이 정확하게 골대의 구석으로 꽂혔거든요. 손흥민의 가마차기를 연상시키는 정교한 슈팅에 국내 팬들은 박수를 보냈죠. 사비 시몬스가 정말 손흥민의 후계자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골을 넣은 후의 행동이었어요. 사비 시몬스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관중석으로 뛰어들어가 광기 어린 세리머니를 펼쳤거든요. 2대1로 앞서간 건 좋지만 아직 경기가 15분 이상 남은 상황에서 너무 들뜬 거죠. 만약 손흥민이었다면 골을 넣고도 동료들을 모아놓고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집중하라고 경고했을 겁니다. 특히 강등권에서 허덕이는 팀이 고작 한 골 차이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흥분할 때가 아니라고 냉정하게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사비 시몬스는 경험이 부족한 젊은 선수다 보니 감정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더 황당한 건 데제르비 감독까지 흥분해서 관중석으로 뛰어든 거예요. 감독이라는 사람이 선수들을 진정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본인이 먼저 이성을 잃었거든요. 이 장면을 본 전문가들은 토트넘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감독부터 선수까지 모두 통제력을 잃은 팀이 어떻게 승리를 지켜낼 수 있겠냐는 거죠. 실제로 현장의 토트넘 팬들조차 선수들의 들뜬 모습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손으로 진정하라는 제스처를 취하며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다고 경고했거든요. 팬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흥분한 채로 경기를 마무리하면 반드시 실점을 당할 거라는 거요. 하지만 경기장 안의 선수들과 감독은 팬들의 경고를 듣지 못했거나 아니면 들었어도 무시한 것 같습니다. 사비 시몬스가 세리머니를 하다가 근육경련으로 쓰러진 장면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골을 넣고 너무 과하게 세리머니를 한 나머지 몸에 무리가 온 거거든요. 이런 모습을 본 팬들은 한숨을 내쉬며 정말 답이 없는 팀이라고 조롱했습니다. 경기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세리머니를 하다가 부상을 당하다니 프로 선수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만약 손흥민이 주장이었다면 사비 시몬스에게 다가가 정신 차리라고 호통을 쳤을 겁니다. 그리고 세리머니는 경기가 끝난 후에 해도 늦지 않으니 지금은 승리를 지키는 데만 집중하라고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토트넘에는 그런 리더가 없었죠. 결국 경기 종료 3분을 남기고 브라이턴이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이 골을 허용하는 과정을 보면 토트넘의 집중력이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 알 수 있어요. 수비 라인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브라이턴 공격수에게 너무 쉽게 슈팅 기회를 내줬거든요. 만약 선수들이 77분에 골을 넣고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남은 시간을 관리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골이었습니다. 하지만 들뜬 마음으로 경기를 했던 선수들은 집중력이 흐트러진 채 허무하게 동점골을 허용했죠. 6만 5천 명의 토트넘 팬들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지만 동점골이 터진 순간 경기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다 이긴 경기를 지키지 못한 선수들에게 실망한 팬들은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골을 넣고 과도한 세리머니를 펼쳤던 선수들을 향한 비난이 거셌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침착하게 경기에 임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거죠.
골을 허용한 후 사비 시몬스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몸부림치는 모습은 팬들에게 실소를 자아냈습니다. 77분에 골을 넣고 관중석으로 뛰어들며 설레발을 칠 때부터 이미 예견된 결과였거든요. 팬들은 사비 시몬스에게 이제 알겠냐며 프로 선수라면 경기가 끝날 때까지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고 교훈을 얻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데제르비 감독의 반응도 가관이었어요. 동점골을 허용한 후 벤치에서 선수들의 집중력 저하를 탓하는 제스처를 취했거든요. 하지만 팬들은 오히려 감독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선수들을 침착하게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 감독이 본인부터 흥분해서 관중석으로 뛰어들더니 이제 와서 선수 탓을 하느냐는 거죠. 감독이 먼저 모범을 보였다면 선수들도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경기를 마무리했을 거라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도 비슷했어요.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는 감독의 전술이나 선수들의 기량이 아니라 리더십의 부재라는 겁니다. 경기장 안에서 팀을 이끌고 중심을 잡아줄 주장이 없으니 선수들이 제멋대로 행동하고 감독마저 통제력을 잃는 거죠. 손흥민이 있었을 때 토트넘이 얼마나 조직적이었는지 떠올려보면 그의 부재가 얼마나 큰 손실인지 알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골을 넣는 공격수가 아니라 팀 전체를 이끄는 리더였거든요. 이기고 있을 때는 승리를 굳히기 위해 동료들에게 계속 집중하라고 독려했고, 지고 있을 때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자고 격려했습니다. 특히 젊은 선수들이 실수를 하거나 흥분했을 때는 냉정하게 진정시키며 프로 선수로서의 자세를 가르쳤죠. 하지만 지금 토트넘에는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페드로 포로나 사비 시몬스 같은 선수들도 실력은 있지만 아직 젊고 경험이 부족하거든요. 특히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 팀을 이끌 만한 카리스마와 리더십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터치라인 밖에 감독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어요. 선수 교체나 전술 변경 정도는 가능하지만 경기 중 선수들의 감정을 조절하거나 집중력을 유지시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건 오직 경기장 안에 있는 주장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손흥민이 있었을 때 토트넘이 역전승을 많이 거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어요.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손흥민이 동료들을 독려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기고 있을 때는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집중하라고 경고하며 승리를 지켜냈죠. 하지만 지금 토트넘에는 그런 리더가 없으니 다 이긴 경기도 지키지 못하고 역전패를 당하는 겁니다. 이번 브라이턴전이 그 완벽한 예시죠. 현장 관중들이 선수들에게 진정하라고 손짓을 보낸 장면은 정말 상징적이었습니다. 팬들조차 선수들의 들뜬 모습을 보며 불안함을 느꼈다는 거거든요. 보통 축구 경기에서는 팬들이 선수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게 일반적인데 토트넘 팬들은 오히려 선수들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인 상황인지 생각해보세요. 팬들이 선수들보다 더 냉정하고 상황 판단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손흥민이 있었다면 이런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절대 선수들이 흥분해서 제멋대로 행동하는 걸 용납하지 않았거든요. 특히 강등권에서 허덕이는 팀이 고작 한두 골 차이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세리머니에 열중하는 모습을 봤다면 당장 달려가서 정신 차리라고 호통을 쳤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토트넘에는 그런 권위와 카리스마를 가진 선수가 없죠. 토트넘의 강등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현재 토트넘은 강등권 바로 위에 있는데 승점 차이가 고작 한 점밖에 안 되거든요. 게다가 강등권 팀들은 토트넘보다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태라 만약 그들이 다음 경기에서 이기면 토트넘은 강등권으로 떨어집니다. 2026년 들어 정규 리그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것도 정말 충격적이에요. 구단 역사상 이런 부진은 처음이라고 하는데 팬들은 이게 모두 손흥민이 떠난 후 생긴 일이라고 말합니다. 손흥민이 있었을 때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상위권을 유지하며 유럽 대항전 진출을 노렸거든요. 하지만 그가 LAFC로 떠난 후 토트넘은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부진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더 심각해졌죠. 특히 리더십의 공백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이번 시즌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제르비 감독을 시즌 중간에 영입한 것도 분위기 쇄신을 위한 시도였어요. 거액의 계약금을 주고 데려온 만큼 토트넘 구단은 데제르비 감독에게 큰 기대를 걸었거든요. 하지만 첫 경기인 선덜랜드전에서 1대0으로 패배하며 팬들의 기대는 순식간에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브라이턴전에서도 2대0으로 이기다가
2대2로 비기며 감독 교체 효과가 없다는 걸 증명했죠. 문제는 감독을 아무리 바꿔도 경기장 안에서 팀을 이끌 리더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데제르비 감독도 이번 경기에서 그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줬어요. 선수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본인부터 흥분해서 관중석으로 뛰어들었거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